반갑습니다. 마음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경계라는 단어가 좀 낯설긴 한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늘 경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쓰는 경계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경계 한자로 쓰면 되게 이렇게 쓰죠. 그래서 뭐랄까요? 뭐 경기도와 충청도 이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도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도계다. 시와 시 사이는 시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 그러면 가운데 휴전선이 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의 이 경계가 여긴 거죠. 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물리적 경계, 물리적인 경계다. 그러면 지금 이 책상하고 요 스케치북하고는 여기가 경계선이죠, 경계. 그리고 요 손하고 보이진 않지만 손이 이렇게 스케치북을 만지고 터치할 때 그 경계가 있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면 이것과 이것의 경계가 요 경계선이죠. 근데 마음 공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계는 이 물리적 경계보다는 심리적 경계. 심리적 경계. 그래서 경계라는 말을 경전에서 이렇게 해석할 때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sensory conditio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수가 있다. 호수가 있는데 잔잔합니다. 잔잔한데 누가 돌을 던진다. 그럼 퐁당하고 이렇게 파문이 일죠. 파문이. 이게 요란해집니다. 요란해진다. 뭔가 변화가 있고 변동이 된다. 이 호수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호수다. 내 마음의 호수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큰 바윗돌이든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비유를 했을 때 이거를 경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 호수에 잔잔한 물결이든 아주 큰 물결이든 그런 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일들 또는 어떤 사건, 환경 이런 것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마음 공부의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요란한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떤 돌멩이가 나한테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내 마음이 요란한지도 모르고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 다음 마음 공부로 진도를 나가기가 쉽지 않다. 반드시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산에 멧돼지가 있다. 멧돼지를 잡아라 이렇게 일하면 멧돼지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멧돼지가 지금 이 산에 5마리가 있구나 라고 발견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잡든지 말든지 할 텐데,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숲을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멧돼지를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경계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좁게 얘기하자면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한다든지 어리석게 한다든지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더 좁게 얘기하면 어떤 그냥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적 상황이다, 이 정도로 그냥 좀 퉁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는데 마음 공부가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물리적 경계보다는 심리적 경계에 더 마음을 두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경계에 대해서, 물리적 경계, 심리적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에어컨이 하나 있다.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잖아요. 에어컨이 있는데 두 사람이 차를 마시고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케이. 그냥 이 대화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찬바람 때문에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가 있어요. 이 에어컨을 좀 끄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어컨 바람이 그냥 물리적 경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체질이 따뜻한 체질이라 좀 찬바람이 나오면 그냥 시원하고 쾌적해요. 근데 이 사람은 냉한 체질이에요. 차가운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부는 한 이 사람하고 원만한 대화를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을 뺏긴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 보이지 않는 찬바람이 경계일 수 있다.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어때요? 이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상대방이 에어컨 바람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에어컨 바람을 좀 온도를 낮춰드릴까요? 끌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화에 집중도 못하면서 에어컨을 꺼달라는 얘기도 못한다면 너무 경계에 지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례지만 좀 제가 몸이 좀 차서 그런데 좀 온도를 좀 높여서 좀 조절을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대화를 해도 되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이 이 경계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크게 보면 경계는 세수로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순경과 역경이 있다. 어떤 그 영화 제목에도 역류라는 표현이 있던데, 순하다 그냥 흐름대로 가는 거죠. 순경입니다. 잘못 썼어요. 반대는 역경이죠. 제가 지금 순경과 역경을 잘못 썼네. 예, 순경과 역경이죠. 순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역류한다고 그럴 때는 이게 역류라고 그러죠. 역류한다,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거스르는 역경이 있는가 하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평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상황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순경이라고 하죠. 순역경계다 이렇게 몰아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마음 공부의 공부거리입니다. 공부거리. 마음 공부거리가 일단은
경계다. 경계는 순경과 역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미적 경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나만 더 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둘 다 제 손인데 이 손은 아주 아름다운 아주 묘령의 그 아가씨의 젊은 아가씨의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손은 이 아가씨와 연애를 하는 이 청춘 남성의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 손이라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이고, 이 남자 손이 이 아름다운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만 가까이 있어도 이 안에 뭐 전기 온다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이 느낌들이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시작하는 그 아가씨의 이쁜 손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닿으면 어떻겠어요? 전기가 찌릿찌릿하겠죠. 이 사이에도 아무튼 뭔가 모르게 그런 경계가 있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깨졌다. 아주 미워하는 사이가 됐다.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지고 싶은 거죠.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 손 안 보고 싶다. 스치기만 해도 소름 돋는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사랑을 하면서도 청춘 남녀 때하고 또 수십 년 같이 백년해로를 하면서 수십 년 같이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잡는 손은 또 느낌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우리들 마음 사이에 뭔가 흐르는데 이 마음들을 경계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이 마음들을 잘 알아차릴 때 우리 마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 하셔서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